벤 테니슨이라는 소년이 사촌 그앤과 할아버지 맥스와 여행하던 중 다양한 외계인들로 변신이 가능한 옴니트리스라는 손목시계를 얻게 되고 사악한 악당들과 싸우는 내용을 다룬 만화로 카툰 네트워크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방영했던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체의 벤10, 이후 후속작으로 에일리언 포스, 얼티메이트 에일리언, 옴니버스, 리부트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탄탄한 스토리, 개성 있는 외형과 능력을 가진 외계인들, 그런 외계인들로 변신한다는 참신한 컨셉, 빌 객스, 케빈, 그웬, 참캐스터 등의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이 만화와 관련된 작업의 시작은 2002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시계를 사용해 여러 영웅으로 변신하며 악당들과 싸우는 내용을 다룬 DC 코믹스의 다이얼 H4 히어로라는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이후에 벤이라는 붉은머리 소년이 10명의 인간형 슈퍼히어로로 변신한다는 설정으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 외계인, 수인 등 초능력을 지닌 이종족으로 변신한다는 컨셉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한 외계인으로 변신한다는 설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임페르로라는 영웅은 히트블래스트로, 디거라는 영웅은 와일드머트로, 드래곤플라이는 스팅크플라이, 플랜트가이는 와일드바이, 스트롱가이는 포함즈, 레이저조스는 립조스로 이름과 디자인이 변경됐고, 디자인만 변경된 영웅들은 업그레이드, 엑셀러레이트, 그레이매터, 고스트프리크입니다. 이 외계인 캐릭터들 중 가장 먼저 디자인된 외계인은 포함즈라고 합니다. 4개의 팔을 가진 유명 캐릭터들이 꽤 있다 보니 그런 쪽에서 영감을 받았냐는 어느 한 팬의 질문에 캐릭터 디자이너 데이브 존스는 딱히 모티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호수로 놀러간 벤 일행이 크라켄의 알을 훔쳐간 밀수업자와 맞서 싸운다는 내용을 다룬 에피소드 크라켄 편에서 물속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외계인 립조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립조스를 디자인한 데이브 존스는 이렇게 TV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립조스를 보고 굉장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외계인들과는 달리 입술이 없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눈 때문에 해당 캐릭터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또 데이브 존스는 애니메이터들로부터 립조스의 이빨 때문에 그리기 힘들다는 불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눈이 없는 대신 뛰어난 후각과 신체 능력을 가진 개같은 외계인 와일드머트도 이 사람이 디자인했는데 얘도 그리기 힘들다는 불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고속으로 날아다니지만 지독한 악취와 점액을 가진 스팅크플라이의 초안은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징그러워서. 무섭게 생겼다는 이유로 초안이 거절당한 외계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레이매터입니다. 반면에 초안이 바로 통과된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복제 능력을 가진 외계인 디토이입니다. 당시에 제작진들이 너무 바빠서 디토이 디자인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정상 그레이매터의 종족인 갈반인들은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인공생명체를 만들었는데 특정 장치에 몸을 결합해 해당 기계를 초고 성능으로 진화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종족 갈반인 메코모르프,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벤이 외계인들로 Fire, and I'm okay. I'm ready for anything. Bring it on. What's next? 이는 업그레이드 종족 특성상 살아있는 생명체는 업그레이드할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적들을 상대하는 엑셀러레이트. 이 외계인의 발에 달려있는 것은 바퀴가 아니라 검은 공입니다. 외형이 마치 랩터와 비슷한데 랩터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변신 가능한 10명의 외계인들이 있고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변신 가능한 외계인이 한 명씩 추가되는데 가장 처음으로 추가된 외계인이 캐논볼트인데요. 옐로스톤 공원이 지루했던 벤은 엑셀러레이트로 변신해서 옆마을의 햄버거 가게로 달려가 점심을 사오려 했는데 어째선지 옴니트리스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통나무 밑에 벌레를 보며 입맛을 다시는 맥스를 본 그애는 가서 내 것도 사오라면서 벤의 옴니트리스를 만지는데 이때 벤이 캐논볼트로 변신했죠. 이 외계인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벤이 여러 손짓을 하는데 이 손동작은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 1편의 패러디입니다. 원래 캐논볼트가 기본 10명의 외계인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그 자리를 다이아몬드 헤드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둔해 보이는 외형과는 달리 캐논볼트의 초안은 사적 보행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빌 객스의 로봇 부하로 재사용되었습니다. 옴니트리스를 이용해 우주를 정복하려는 악당 빌 객스는 등장할 때마다 벤을 압도하며 이제는 물리쳤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벤 일행을 위협하는 이 만화에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문어 악당이죠. 케빈과 임시동맹을 맺은 빌 객스는 룰보이드라는 우주 감옥에서 벤과 옴니트리스를 분리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옴니트리스가 들어가 있는 진짜 공을 가짜 공과 바꿔치기 한 그웬의 기지로 벤 일행은 위기를 모면했죠. 그렇게 빌 객스는 이 보이드라는 공간에 영원히 갇힐 줄 알았으나 특별편 옴니트리스의 위기에서 빌 객스는 보이드에서 탈출하고 벤 앞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빌 객스가 어떻게 이 보이드에서 탈출했냐면 여기서 지내던 중 우연히 다른 행성으로 통하는 포탈이 열렸고 그걸 통과해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포탈을 생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운이 좋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등장한 빌 객스를 벤은 웨이빅이라는 외계인으로 변신하고 처치하는데요. 이 웨이빅이라는 외계인의 외형과 기술들은 울트라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 벤 테니슨, 어느 날 우연히 얻게 된 신비한 시계 옴닉트리스를 이용해 각종 외계인으로 변신하며 사람들을 구하는 어린 영웅이죠. 사촌 그웬을 골탕 먹이는 것도 까먹지 않고요.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왼쪽 눈이 떨리며 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공작새입니다. 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스모슬래머로 이 온라인 게임에서 벤의 아이디가 옴니트릭스터입니다. 벤이 변신할 때 외계인을 Ripjaws to the rescue. 해당 I said Ripjaws, not accelerate. 시리즈 최초로 벤이 직접 이름으로 언급한 외계인은 가끔 선택한 외계인으로 변신하지 않고 다른 외계인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벤이 옴닉트리스를 쓸데없이 너무 세게 쳐서 No. 착용자를 외계인으로 변신시켜주는 이 만화의 핵심 물건인 옴닉트리스. 이 옴닉트리스의 뜻은 라틴어로 모든 형태라고 합니다. 이 시계는 갈반인 중 한 명인 에즈머스가 만들었는데요. 만든 이유는 우주의 다른 종족들이 서로의 모습으로 변하여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100만 종 이상의 고지능 외계인들의 DNA를 복원하는 것과 만약에 어떤 종족이 멸종했을 경우 이 DNA를 활용해 복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옴닉트리스의 초기 이름은 메가와트였고 색깔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이 메가와트는 전기 능력을 가진 건전지처럼 생긴 외계인 버즈쇼크의 종족 이름으로 재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옴닉트리스의 설정 중 하나가 시계 안에 살아있는 악당 외계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컨셉의 설정을 더해서 복제한 DNA 내부에도 자아가 있는 외계인이라는 특징을 가진 고스트 프리크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계인들과는 달리 따로 의식이 생긴 고스트 프리크는 자신이 현재 옴닉트리스 안에 갇혀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였죠. 사람들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는 빌런 존보저의 광대 보아들을 물리치기 위해 벤이 고스트 프리크로 변신했는데 이때 고스트 프리크가 잠깐 벤의 몸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벤과 따로 분리된 고스트 프리크는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옴니트리스를 빼앗기 위해 벤을 공격했으나 결국 실패했죠. 그렇게 소멸한 줄 알았으나 이후에 다시 등장해서 지구 전체를 어둠에 휩싸이게 하려 했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이번에는 진짜 사라진 줄 알았는데 후속작 에일리언 포스에서 또다시 징글징글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고스트 프리크의 퇴장 스토리는 이 만화의 방영 초기 때부터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스트 프리크가 퇴장했으니 오프닝에서는 그 대신 캐논볼트가 나옵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그웬이 어느 명문사립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직원에게 5만 아부는 다 떠는데요. 그러다 들어간 과학실에서 고스트 프리크의 환상에 놀란 벤이 비커를 깨뜨리고 쪽팔린 그웬이 벤에게 초크를 거는데 이때 자카 붕괴가 일어납니다. 벤 일행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어느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징글레이터라는 기계 때문에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요정으로 변하며 완벽한 장난감이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만든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징글스의 지도 아래 완벽한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요정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괴상한 마을이었습니다. 징글레이터를 파괴하면 저주가 풀릴 거라는 엘스굿이라는 요정의 말에 벤은 기계를 파괴하고 저주가 풀리며 사람으로 돌아오고 요정들은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인간으로 돌아온 엘스굿 옆에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나루토에 등장하는 모에기, 코노하마루, 우돈의 패러디입니다. 이 만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웬 테니슨이죠. 벤가의 재밌는 티키타카와 내가 멋있었다고 한 번만 해줄래? 그웬 진짜 멋있었어. 됐냐? 좋아. 나 앞으로는 다시 들을 수 없을 거다. 글쎄 그럴까? 그웬 진짜 멋있었어. 그웬 진짜 멋있었어. 어이. 뛰어난 신체와 두뇌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벤을 도와주며 마법을 사용하는 차별화된 전투신으로 벤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사실 그웬은 여름방학 캠프를 떠날 예정이었는데 할아버지 맥스가 그웬의 부모님을 설득해서 여행에 같이 데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초기 디자인은 단발이 아닌 포니테일이었고 초기 설정은 벤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과거 카툰 네트워크 사이트에 기재된 프로그램의 설명란을 보면 히즈 시스터 그웬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남매 설정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벤 일행은 어떤 박물관에서 아카마다 마법서를 가지러 온 마법사 헥스와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벤은 헥스가 사용하던 비젤의 부적들 중 하나인 운을 담당하는 부적을 얻게 됐죠. 그애는 나도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나한텐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벤을 질투하는데 이때 벤은 이 행운을 담당하는 비젤의 부적을 그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포크 한번 던졌을 뿐인데 벤의 콧구멍에 살아있는 새우를 집어넣게 만들거나 대충 던져도 농구공이 들어가는 등 운빨 스텝 만렙을 찍은 그애는 이 비젤의 부적을 사용하여 럭키걸이라는 이명으로 슈퍼히어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벤10 팝업에 따르면 그앤에게는 비젤의 부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숨겨진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의 미래를 다루는 에피소드에서 영웅이 된 미래의 마법사 그웬의 팔을 잘 보면 비젤의 부적들이 꽂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래 시점의 이야기를 다룬 켄텐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벤의 아들인 켄의 친구 중에 이 캐릭터는 빌리와 맨디의 무시무시한 모험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빌리의 패러디입니다.
대마법사인데 그웬한테 처발리는 악당 헥스는 얼굴이 해골인데 이거 진짜 해골이 아니라 문신입니다. 주인공들과 자주 싸우던 악당이었으나 벤의 성인 시절을 다루는 옴니버스에서 헥스는 역변한 그웬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능력 좋은 교수가 됐으며 벤과 그웬을 도와주는 등 갱생하고 선역이 됐습니다. 헥스에게는 마법을 쓸 줄 아는 참캐스터라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첫 등장했을 때 헥스가 억지로 시키는 나쁜 짓에 회의감을 느껴 헥스를 배신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아군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웬이 가지고 있던 비젤의 부적을 빼앗기 위한 연기였죠. 이후 벤이 가진 옴니트릭스를 노리고 영혼을 바꾸는 주문을 걸었다가 옆에 있던 그웬이랑 몸이 바뀐 적도 있고 포에버 나이츠의 주도로 벤, 그웬, 맥스를 죽이기 위해 결성된 악당 연합 네거티브 10에서 그웬과 마법 대결을 펼치기도 했으며 에일리언 포스에서 선역이 된 케빈, 옴니버스에서 참여한 헥스와는 달리 참캐스터는 시리즈 내내 악역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얼티메이트 에일리언에서는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그웬, 벤, 케빈의 뒤통수를 치고 그들의 영혼을 바쳐 과거 악당에게 저항하다 죽은 아버지를 되살리기까지 했으나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기적을 원치 않았던 아버지는 결국 부활을 거절했죠.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에 다른 악역들보다 출연하는 빈도가 많고 이쁜 디자인까지 더해져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캐릭터입니다. 이 참캐스터는 가명이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호프입니다. 그웬과 참캐스터를 중심으로 한 스피노퍼가 제작될 예정이었으나 기획 단계에만 그쳤다고 합니다. 만약 제작됐다면 참캐스터도 케빈처럼 선역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락실에서 우연히 만난 에너지를 흡수하는 초능력을 가진 소년 케빈, 맥스와 그웬의 간섭에 실증이 난 벤은 가족의 참견 없이 자유분방하게 사는 케빈이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같이 다니며 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는 등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한 케빈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벤은 히트블래스트로 변신해서 케빈을 제압했으나 케빈은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하여 옴니트리스 내부의 DNA를 흡수해 옴니트리스 없이도 외계인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후 벤을 사칭하며 범죄를 저질러 벤을 수배범으로 만들거나 투기장을 운영하는 어떤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어쩔 수 없이 벤과 한 팀이 되어 같이 싸우다가 벤의 뒤통수를 친 적도 있고 빌객스와 함께 벤을 공격하다 보이드에 갇히는 등 끝까지 악역의 행보를 보여줬으나 에일리언 포스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벤과 그웬을 도와주는 선역이 됐으며 심지어 그웬과 연애까지 하는 등 간지와 개그로 오고 가는 뛰어난 캐릭터성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상 깊은 행보를 보여준 캐릭터입니다. Kevin, wait! What is it with everybody wrecking my car? 그는 자물쇠가 달려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물쇠는 케빈이 인생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기념품입니다. 사실 케빈은 에너지나 유전자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오스모시안이라는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케빈도 자신만의 옴니트리스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폐기된 설정은 벤텐 리부트에서 등신같이 부활했습니다. 옴니트릭스의 창조자인 에즈머스의 조수 중에 자일린이라는 외계인이 한 명 있습니다. 자일린은 옴니트릭스를 운송하다 빌객스의 습격을 받았고 결국 한계라고 판단한 자일린은 과거 배관공 시절 함께 일하고 사랑했던 맥스에게 이 옴니트릭스를 실은 로켓을 보냈으나 결국 벤이 있는 곳으로 갔죠. 자일린은 이 옴니트릭스가 맥스의 DNA에 반응하도록 설정했는데 옆에 맥스의 손자인 벤이 있었고 옴니트릭스는 벤을 맥스라고 판단하고는 벤의 팔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빌객스의 로봇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폭발시키는 물질 변환시켜 다시 뱉어내는 업척이라는 외계인을 해급시켜주는데 이 업척이라는 단어의 뜻이 구토하다입니다. 벤과 그웬의 할아버지이자 그들을 캠핑카에 태우고 여행을 다니는 맥스 테니슨, 사실 그의 정체는 배관공이라고 불리는 우주의 안전을 수호하는 단체의 일원이었죠. 벤10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벤이 파이어블래스트로 변신하자 그웬은 벤을 보고 괴물이라고 말한 반면 맥스는 괴물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맥스의 정체에 관한 복선이라고 합니다. 맥스의 초기 설정은 비행선을 운전하는 평범한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어린아이가 어른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 1974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샤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맥스의 디자인을 보면 이 가슴 부분이 마치 번개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는 샤잠의 상징을 의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맥스가 타고 다니는 이 캠핑카의 번호판이 S81G1M인데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대입하면 샤잠이 됩니다. 맥스의 요리 실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벤과 그웬이 좋아 죽죠. 왜 이렇게 괴상한 입맛을 가지게 됐냐면 배관공 시절 우주에서 활동하면서 얻게 된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수호하는 단체 이름이 왜 배관공이냐면 외계인, 괴물, 유령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세계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어서 조직의 명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플럼버라는 단어의 뜻 중 하나가 비밀공작원입니다.
제작진들은 팬들로부터 벤이 아닌 그웬이 옴니트리스를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에 왓이프 형식으로 그웬10이라는 에피소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때 그웬은 옴니트리스를 처음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벤보다 더 능숙하게 잘 다뤘죠. 벤10 팝업에 따르면 그웬이 옴니트리스를 얻고 빌객스의 로봇이랑 싸우고 호암즈 그웬과 벤이 볼링 치다가 그웬이 빌객스한테 납치당하고 빌객스랑 싸우고 맥스한테 옴니트리스가 가고 벤 일행 탈출하고 빌객스 우주선 추락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벤10 오리지널에서 5년 후의 시점을 다룬 에일리언 포스, 벤의 정체가 세간에 알려지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을 다룬 얼티메이트 에일리언, 새로운 옴니트리스를 얻게 된 벤이 백왕공 루크와 함께 히어로 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옴니버스가 방영했었습니다. 그렇게 옴니버스가 2014년에 종영하고 난 뒤 2015년 6월 8일 카툰 네트워크 측에서 새로운 벤10 시리즈를 예고했고 그렇게 벤10 리부트가 공개됐습니다. 옴니트리스를 얻게 된 벤이 외계인으로 변신하고 슈퍼히어로 활동을 한다는 메인 컨셉은 그대로 계승했지만 과거의 벤10이 일상과 전투신을 적절히 분배했던 반면 리부트는 좀 더 일상에 초점을 두고 유머와 얼굴 개그를 추가했는데요. 이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며 스토리와 캐릭터들이 유치하고 벤의 멘토 역할을 했던 맥스는 리부트에서 그냥 개그 캐릭터가 됐고 억지 설정과 전개, 퇴화된 캐릭터 디자인 등 이럴 거면 왜 만들었냐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스토리에 무게감을 부여하고 벤의 분량을 늘려 감정 묘사와 내적 갈등을 연출하면서 리부트 벤의 캐릭터성에 깊이를 부여했고 벤의 미래 에피소드, 제너레이터 렉스와 콜라보, 역대 벤10 시리즈의 모든 밴드를 한 곳에 모아놓는 등 스페셜 에피소드들은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벤10 리부트를 쓰레기지만 최소한 잘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던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벤10 리부트는 스페셜 에피소드 에일리언 엑스팅션을 마지막으로 2021년 4월 10일에 종영했습니다. 이후 어느 한 팬이 다음 벤10 시리즈는 언제냐는 질문에 제작진들 중 한 명이 트위터로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카네 측과 벤10 신작에 관한 계획을 논의 중이며 연말에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바란다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옆 동네 아바타 앙의 전설은 2025년에 신작 나온다, 주코 주연 단편 나온다 이런 거라도 있는데 이게 벤10 쪽은 어쨌든 아무튼 벤10 신작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만 있어요. 아무튼 벤10 새로운 거 이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